저처럼 1령 1드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케아실 작가 사카모토 유지, 유튜브,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언제나 항상 끝없이 지금까지 전 사카모토 유지의 작품 세계를 꼭 보시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정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도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 파격적인 설정의 균형까지 잡으면서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가 쓴 이야기에 휩쓸리는 순간이 너무 좋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그가 이야기를 쓰고 일본 영화계의 히트메이커로 자리잡은 스카하라 아유코 감독의 영화 첫 번째 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君は誰？どこから来た？ 29歳だった私とあなたはこの日で会った。うまく書き換えればあなたが死ななかった今を作れるかもしれない。 간단한 스토리라인부터 봐야겠죠. 주인공 스지리 칸나에겐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15년의 동반자인 남편 스지리 카케루가 있습니다. あのさ、帰ってきた時エアコンついてた。トラブルあったから慌てて出たんだよ。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몇 번의 엇갈림 끝에 서서히 균열이 생겨 따로 침실을 쓰고 따로 빨래를 하고 따로 밥을 먹는 생활을 하며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 自分だってこの間約束してたのに草野球行ったじゃん。仕事だよ。草野球が？何その言い方は？ 그래서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이혼 서류를 내려던 그날 남편이 전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려다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한 집에서 거의 남남처럼 살다 이혼도 못하고 갔기에 진심으로 슬픔을 느낄 수도 없이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도 모른 채 모호한 날들을 보내던 칸나는 도쿄 수도고속도로 위를 운전 중 터널 붕괴에 휘말려 15년 전의 남편 카케루를 처음 만났던 호텔 리조트로 타임슬립을 하게 되고 45세의 칸나가 29세의 카케루를 만나게 됩니다. お会いしたことありましたっけ？いえ、まだ初めてです。 그 당시 호텔에 미술품을 설치하러 온 20대의 칸나가 학회를 준비하러 온 고고학 연구원 카케루와 처음 만났던 건 8시간 후. 처음엔 좋아하고 돌아왔을 뿐이었지만 40대의 칸나는 자기가 한 말이 남편의 미래를 바꿨다는 사실을 안 뒤 타임라인에 가설을 더해 카케루가 죽지 않은 타임라인의 분기를 만들기로 합니다. うまく書き換えればあなたが死ななかった今を作れるかもしれない。 사고로 죽기 직전 고로케를 샀으니까 고로케를 못 사도록 가게 험담을 하질 않나. 남편이 서점에서 샀던 책을 먼저 사서 과거로 가기도 하지만 애초에 관계 성립을 위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다가가도 실패, 마냥 기다려도 실패. 계속 타임리프를 반복하는데요. 어랍쇼. 44세의 칸나가 당시 29세였던 카케루와 만남을 반복하다 보니 그때의 기분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서 카케루에 대해 몰랐던, 아니 어쩌면 잊고 있던 면모들을 칸나도 관객도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되면서 칸나는 더욱 간절하게 카케루의 생존을 모색하지만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고 이걸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그때 타임리프를 일으켰던 터널 공사가 곧 마무리된다는 뉴스를 본 칸나가 뭔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케루 역시 상상도 못했던 아찔한 미래의 단서를 얻게 되죠. 칸나의 결정에 이은 카케루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건 상영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타임리프물의 기시감이 느껴지실 텐데요. 당장 떠올려봐도 사랑의 블랙홀이나 엣지 오브 투모로우 등 꽤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카모토 유지는 타임라인에 손도 대지 않고 차분하고 태연히 이야기의 변용을 가져옵니다. 반복이 쌓여가며 심경 변화를 이루는 건 주인공 칸나 쪽이고 20대의 남편 카케루는 항상 처음이라는 설정이라 어쨌든 미래에서 과거로의 개입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칸나, 당시의 남편에서 단서를 얻은 남편, 당시의 칸나로 정보 역전이 일어나고 결국 도약해서 마지막 패를 내는 것이 남편 카케루라는 것. 이게 백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세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타임리프를 하는 방법, 돌아오는 방법,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영화입니다. 大丈夫。未来は変えられる。 타임리프물로서 근본적인 지점을 빼놓고 있는 거죠. 가는 건 늘 같은 시간으로 가는데 돌아올 때는 언제인지, 그 다음 얼마나 시간을 보낸 뒤에 가는지 분명 반복은 되는데 타임라인 어디에도 마커를 찍지 않고 불분명하게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40대의 칸나가 과거로 가서 젊은 자신과 만나면 심한 통증으로 몸을 못 가누게 되는데 사실 그 설정도 국면 전환용 플래그일 뿐이고 옛날에 유행한 루트 분기형 어드벤처 게임 같아서 배드엔딩에 도달하면 그냥 다시 반복을 하면 될 뿐, 전원 생존 루트나 트루 엔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칸나가 집에서 루트 분기점을 펼쳐놓은 것도 보기 편한 시각화를 한 것일 뿐,
몇 번 반복하면 잘못되거나 시간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리스크도 없죠. 칸나에게선 어떻게든 카케루를 살리겠다는 결사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적 연출의 강약과 장단이 두드러지지도 않고요. 그런 카타르시스보단 결정적인 순간마저 일상적 온기로 스쳐가게 만드는 드라마적인 완급이 있죠. 이런 점이 대사의 잔상을 길게 남겨줍니다. 이렇듯 분명 타임리프물이지만 타임리프물로서의 근본적 설정이라든지 감정마저도 왜 이토록 느슨하게 잡아뒀을까요? 이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 40대 중반 이미 시들고 부서진 관계를 이어가다 이혼 서류 제출 직전 속절없이 죽어버린 남편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실패하는 가운데 칸나도 카케루도 서로에게 필연적으로 뿌리내릴 감정의 씨앗을 심어둡니다. 카케루는 칸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 중요한 것이란 일상과 그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의 형태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성에 주목하길 바라는 이 영화의 태도를 과도하지 않은 연출로 결국엔 흔들림 없이 스며들듯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것이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엎질러지기 전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입니다. 한결같이 배우와 캐릭터들은 힘을 잃지 않았고 장면보단 대사가 유독 빛을 발해서 영화를 보고 나면 장면에 대한 기억보다 대사가 흔든 감정의 울림, 그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결정적 권한을 한쪽씩만 갖는다는 겁니다. 君は誰どこから来た 처음엔 칸나가 나중엔 카케루가요. 이게 거짓말 같은 등가 교환인데 이 영화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이기에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15년 간격의 나이를 배우들이 기가 막히게 연기하고 있다는 거. 40대인 마츠타 카코가 20대로 20대인 마츠무라 오쿠토가 40대로 나옴에도 분장도 대사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뭘까요? 몸은 늙고 약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사건이나 사물, 경험에 대한 해상력이 높아져요. 더 정확하게 보고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게 됩니다. 일기 같은 건 아예 쓰지 않게 되고 그 시간마저 아깝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주인공은 나이가 든 채로 각자의 이유로 다른 장소에서 오열합니다. 그 폭발적인 눈물의 이유가 밀폐우처럼 겹쳐 부서지는 감정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를 30, 40대에게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연인이 있거나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이 영화는 두 분이 손잡고 상영관을 찾아야 할 가장 반짝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더 영화를 깊숙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그 시작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더 애써봐야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특히나 감정에 대한 통찰, 인물들 사이 사소한 말 한마디와 거기서 비롯되는 파장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사카모토 유지 월드에 들어오셨다면 그의 일상에서 시작된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빠짐없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마츠무라 오쿠토는 점점 일본 영화계의 보석이 되고 있네요. 사카모토 유지의 스토리에 마츠타 카코는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년의 풍모여도 어쩌면 60, 70대가 되어서도 러브 코미디가 될 것 같은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예매권 이벤트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 설명란을 꼭 봐주세요.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졌습니다. もっとあなたを知りたいなってあなたに恋をし始めてるからでしょうかどこから来たファーストキス